자, 행정법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행정법 통론 1-4 행정법의 일반 원칙 풀겠습니다. 1번 문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여기서 볼 거는 민원 예비심사로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민원 예비심사로서 저촉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예요. 자, 2번 선지에서 볼 거는 종교회관 건립을 하려고 토지계약 거래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이 허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축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종교회관 건립을 못하겠죠? 자, 그럼 이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예요. 자, 3번. 이거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외우면 됩니다. 병무청에서 총무과 민원팀장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이 뭐냐면 현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군의관이 해야죠. 근데 총무과 민원팀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냐 아니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자, 4번 선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났대요. 그래서 그 뒤에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여기선 주장할 수 없다고 하죠. 자, 이게 맞습니다. 자, 해설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답은 1번.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냐, 공적 견해 표명이냐는 사실 외워야 돼요.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도 되는데 그냥 문제를 풀면서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출에 나온 것만 적어놓고 외우면 됩니다. 자, 1번은 민원 예비심사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려요. 민원 예비심사 저촉사항 없음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자, 2번 선지. 종교회관 건립을 하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괜찮다 그랬어. 그래서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했어. 근데 나중에 토지 형질 변경 신청 허가를 불허해버린 거야. 얘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됩니다. 즉, 여기서 담당 공무원이 허용된다고 한 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 맞다는 뜻이에요. 공적 견해 표명이 맞으면 그 신뢰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종교회관 건립을 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적 견해 표명이 맞으니까 얘도 허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선지.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건데 병무청에서 총무과 민원팀장이 상담에 응했대요. 자, 이게 뭐냐면 현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민원팀장이. 근데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민원팀장이 현역이 아니라고 한 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자주 나오니까 저절로 외워지실 거예요. 자, 4번 선지. 자, 이거예요. 택시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1년 10개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이제 나한테 운송사업면허 취소하지 않겠구나 라는 어떤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1년 10개월 뒤에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해버렸어요.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 1년 10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선지. 자, 다음 문제. 비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도로교통법 어쩌고저쩌고 해서 2회 위반한 것에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냐 틀리냐. 비례 원칙에 위반되냐 아니냐. 얘는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회 위반한 것에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할 수 있어요. 여기서 1번 선지에서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 이런 거는 사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외우면 돼요. 2회 위반한 것에 음주운전 전과가 포함되냐 아니냐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선지. 비례 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기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맞는 선지예요. 틀린 내용이 없어요. 3번. 침해 행정인가 급부 행정인가를 가리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비례원칙 얘기하는 거죠. 비례원칙이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4번. 행정절차법은 비례원칙을 규정한다. 맞습니다. 비례원칙을 규정한다.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제 경험상 다 맞아요. 비례원칙은 다 적용되고 다 규정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은 1번이었죠.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에서는 도로교통법 2회 위반에 음주운전도 포함된다. 그냥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2번 선지.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 그러니까 비례원칙이 뭐냐면 과잉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국민에게 피해를 줄 때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비례원칙의 예로는 적합성이 있어요. 적합성이 뭐냐면 적절한 방법을 써라.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피해를 줘라. 최소 피해를 줘라. 그리고 여기 나온 상당성, 국민의 피해보다 공익이 훨씬 커야 된다. 어떤 국민 개인에게 피해를 줘야 된단 말이 어쩔 수 없이 그렇더라도 공익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피해가 더 커버리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이 말이에요. 비례원칙이 대충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원칙이든 간에 비례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 3번. 침해행정은 이제 피해를 준다는 거죠. 피해를 주고 국부행정은 이제 이익을 주는 거예요. 침해행정인 피해를 주는지 이익을 주는지 가리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비례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선지예요. 비례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돼요. 기출에 나왔던 거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도 비례 원칙 규정하고 행정절차법에도 비례 원칙 규정합니다. 그냥 모든 법 다 비례 원칙 규정한다 이렇게 외워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자, 4번 선지.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 원칙을 규정한다. 이것도 맞아요. 얘기했죠. 자, 다음 문제. 3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해설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2번 선지. 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아무런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냐 아니냐. 여기서는 위반되어 위법이래요.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3번.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됐대요. 그럼 이때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냐 아니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예요. 자, 4번 선지.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 랑 건축허가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에요.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 건축허가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 체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축물 대한 준공 거부 처분,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에 기부 체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허가 처분을 안 해줘버린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게 위법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위법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 자, 답은 3번이죠.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외우는 게 편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는 법적 안정성이고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는 평등과 신뢰보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그냥 외우는 게 좀 빠르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신뢰보호의 근거가 법적 안정성이다. 자기구속의 근거가 평등과 신뢰보호이다. 이걸 물어봐요, 문제에서. 여기서도 평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죠?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는 평등과 신뢰보호다. 암기할 것. 이번 선지 뭐냐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부관을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관이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 체납이에요. 이 경우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관이 뭐냐? 부관은 허가를 내주면서 이제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너희 땅 일부에 주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어. 그럼 허가해줄게. 이거예요. 이런 게 부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뭐냐? 이게 행정행위를 할 때 부당하게 연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허가와 관련 없는 부관을 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 주택사업과 관련 있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는 건 이해가 돼도 이럴 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3번 선지. 이거는 엄청 자주 나오는 거예요.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 반복되면 신뢰보호는 있는데 자기구속은 아닙니다. 위법한 행정처분, 위법한 자기구속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4번 선지는 뭐냐?
여기 길게 써 있는데 하고자 하는 말이 도시계획사업허가랑 이제 건축허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도시계획사업허가는 훨씬 큰 허가죠. 뭐 이렇게 땅에다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뭐 요만한 건축을 짓는다는 거죠. 도시계획사업허가 안에 뭐 이제 건축허가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두 허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계획사업허가의 부관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의 기부채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축물에 대한 준공 거부 처분, 그러니까 건축허가 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맞죠? 다음 문제. 자, 4번 문제. 행정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유효적절하고 최소 침해를 가져오고 그 침해가 공익을 능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비례의 원칙이었죠. 얘가 적합성, 얘가 필요성, 얘가 상당성이었죠. 자, 그래서 1번 선지를 보면 비례 원칙에 따라 노후된 건축물을 개수하여 수리해서 붕괴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면 철거 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쵸? 이것은 비례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그래서 최소 침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리해서 가능하면 수리해야지 철거 명령하면 안 된다. 최소 피해를 줘야 한다. 맞는 선지. 4번 개별 국민이 행정기관의 언동, 정당성, 존속성을 신뢰했대요.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신뢰 보호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2번 선지 보면 신뢰 보호 원칙의 요건 중 귀책 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기인했거나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게 귀책 사유라는 거죠. 요거 맞습니다. 맞는 선지예요. 답은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구속당한다. 이게 바로 자기구속의 원칙이죠. 자, 그럼 3번 보면 재량권 행사의 준칙,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 관행이 되면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죠? 자기 구속이 된 거죠. 그리고 대외적 구속력이 생기고, 자기 구속의 원칙은 신뢰보호 원칙과는 무관하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결론은. 신뢰보호 원칙과 무관하지 않죠. 왜냐면 자기 구속의 원칙의 근거가 평등과 신뢰보호잖아요. 그죠?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권리자가 행정기관이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게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근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면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대요. 자, 4번 선지 볼게요. 원칙은 신의 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공법, 권력 관계뿐 아니라 관리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맞는 선지예요. 좀 해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건축물을 수리해서 붕괴 위험 방지가 가능하다면 철거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얘는 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이다. 최소 피해를 줘야 한다. 그 얘기였죠. 자, 2번. 원칙, 신뢰보호 원칙이었죠.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중 귀책 사유라 함은 신뢰보호 요건 중 국민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신뢰가 보호되는데 그 귀책 사유가 뭐냐면 하자가 상대방의 부정행위 때문인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하자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이제 귀책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본도 맞는 선지. 이런 거는 쭉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 맞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쭉 읽어보고 그렇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3번.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기구속 원칙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게 자기구속의 원칙이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 위에 거 막 뭐라 했지만
결국 물어보는 건 이거죠. 자기구속의 원칙이 신뢰보호 원칙과 무관하냐 아니냐? 무관하지 않죠.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가 평등과 신뢰보호인데 어떻게 무관합니까? 사실 자기구속과 신뢰보호는 비슷하죠. 동일한 사항에서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된다. 동일한 사항에 어떤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 신뢰가 보호됐으니까 똑같은 사항에서 또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죠? 비슷하죠. 자기구속과 신뢰보호는. 4번 선지. 이제 이 라본을 뭐 실권의 법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번의 내용을. 근데 그냥 라본을 그냥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자, 그 예로 행정청이 사유가 있어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거예요. 사유가 있어서. 근데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럴 때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의에 반하여 행동하지 말라. 아니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신의를 줘놓고 왜 이걸 반하게 하냐, 이런 거예요. 이거를 그냥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이 권력관계뿐 아니라 관리관계에도 적용된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권력관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보다 우월한 경우예요. 그리고 관리관계는 행정기관과 상대방이 대등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신의 성실 원칙이 적용된다. 기억하세요. 더 이상 깊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때는 그 부관은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 하자가 있냐 없냐라는 물어보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부관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2번 선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 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 체납하는 거 아까 나왔죠? 이거는 이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법하다 맞죠? 3번 선지.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하는 경우, 이때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 한계를 일탈해서 위법하다. 맞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맞죠? 자, 4번 선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에 음주운전을 했대요. 그럼 이때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외에도 1종 대형 면허랑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 그러죠. 근데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예요.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들면 하자 있는 부관이라는 거예요. 2번 선지. 여기서도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관이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 체납이란 말이에요. 주택사업계획과 관련이 없어요. 그럼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선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나왔죠. 자, 수익적 행정행위는 뭐냐면은 수익을 주는 행정행위예요.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예를 들면 숙박업소에 허가 신청을 내서 허가를 받으면 내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수익적 행정행위예요. 대부분의 허가가 수익적 행정행위죠. 근데 얘는 직권 취소가 법령에 근거 없이 가능해요. 이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법령에 근거 없이 가능하고 위법이 아닙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나온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위법이다.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 한계를 이탈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불이익이 막대해야 돼요. 위법이겠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겠죠. 자, 4번 선지. 이제 여기서는 복수 면허 취소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본 원리가 취소되는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면허까지 취소된다. 이게 기본 원리인데 그냥 예시를 외우는 게 나아요. 저는 대부분 이 예만 봤어요. 그러니까 일종 보통 면허, 승용차 음주운전을 해서 일종 보통 면허 취소당하고 또 일종 대형 면허 취소당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소당한다. 얘가 뭐 오토바이 면허죠. 다 취소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지만 대부분 봤고 이 선지도 한 번인가 본 것 같아요. 7급에서 봤나? 일종 보통, 일종 특수 면허를 가져야지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택시를 음주운전 했어요. 그러면 일종 보통 면허 취소되고 또 일종 특수 면허도 취소된다. 이런 예시가 복수 면허 취소죠. 단일 면허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일종 특수면허, 레카, 사고 난 차량 끄는 거 그걸 음주운전 했대요. 이때는 일종 특수면허 취소는 되지만 일종 대형면허랑 일종 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도 있었다. 자, 여기까지만 외웁시다 우리는. 다음 문제. 자, 6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지 법령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구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라고 생각하세요. 법령이 개정됐으니까 신법령. 그런데 구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이 됐대요. 그때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2번 선지. 사무처리 준칙이 공표됐어요. 그러면 신청인은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를 갖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사무처리 준칙은 재량 준칙이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재량 준칙은 되풀이 시행돼야지 대외적 구속력이 생기고 자기 구속력이 생기고 그래야 신뢰보호를 가게 되는 거죠. 자, 3번 선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의 여부. 공적 견해 표명의 여부는 행정조직상의 권한 분쟁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아니죠. 형식적인 권한 분쟁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실질적인 어쩌고저쩌고 해야 공적 견해 표명이 맞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3번은 틀린 선지죠. 4번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위법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처분은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선지. 이거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물어보는 건데 1번 선지에서는 법령이 개정돼서 신법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구법령에 따라 개인이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즉 개인은 구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죠. 법령이 개정됐는데 구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이 됐을 때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로 나왔던 거는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일 뿐일 때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나왔었어요. 자, 2번 선지. 사무처리 준칙, 재량 준칙이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공표만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를 갖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재량 준칙, 사무처리 준칙은 제정된다고 해서 대외 구속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되풀이 시행돼야지 자기 구속력이 생기고 대외 구속력이 생기고 신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재량 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간접 위반이다. 이게 나옵니다. 3번 공적 견해 표명의 여부. 요거는 행정조직상의 권한 분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실질에 의해서 판단된다 이런 맞아요. 형식적 어쩌고 하면 틀리고 실질적 어쩌고 하면 맞아요. 이거는 또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보자고요. 4번 선지.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해서 행해졌으면 자기 구속력을 갖지 않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면 신뢰보호는 갖는데 자기 구속은 갖지 않아요. 이건 헷갈리니까 외워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